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상수이와 재차 미분 방정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풀고자 하는 의문은 뭐냐면, 자, 미분 방정식은 왜 2x, 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해가 많이 표현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좀 출발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되먹임을 통한 성장, 미분 방정식이 되먹임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연상수 2를 이용한 지수함수로 많이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아시려면 자연상수 2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봤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현상을 모델링 하는데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방정식에 미분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현상 모델링이 좀 잘 되더라 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현상 모델링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분 방정식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이 미분 계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 dy dx가 이제 f x y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좌표 x y에 기울기를 매핑해 놓은 게 미분 방정식이구나 라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솔루션 커브를 직접 손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됐고,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킨 방법이 이제 오일러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다른 관점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되먹임이 뭐냐면 이제 인풋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는 게 어떤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시스템, 이 함수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어떤 시스템은 이 출력값이 다시 입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연필 세우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연필 세우기를 하는데 이 연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왼쪽으로 쳐야겠다 라고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오른쪽으로 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이제 여기 있는 이 기우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기우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인풋을 수정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피드백과 연속 성장이란 두 개 키워드에 대해서, 일단 연속 성장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연속 성장이랑 관련되어 있는가 라는 걸 좀 볼 건데, 자, 아래 식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식에서 이게 되게 간단한 1개 미분 방정식이죠. 제가 이제 성장이랑 어떻게 관련된지 볼 건데, 지금 여기 있는 미분 계수라는 이 값이 되게 압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여기서 극한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있다 보니까 얘도 조금 쉽게 풀어서 쓰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극소값 h를 라지 t와 같이 좀 알아보기 쉬운 값으로 풀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를 라지 t로 바꿔주고 밑에 있던 h도 라지 t로 바꿔주면 xt 플러스 델타 t 빼기 xt 나누기 델타 t가 ftx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델타 t를 양변에 곱해주고 왼쪽에 있던 xt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xt 플러스 델타 t는 xt 플러스 델타 t ftx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 식을 좀 보면 조금 식의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는데, 자, 뭐냐면 이제 여기가 현재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음번 스텝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값과 다음번 스텝의 값은 자, 요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결정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성장량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값과 다음번 스텝의 값이 요만큼 성장량을 가지고 관계를 맺더라 라고 하는 걸,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시간에 따른 성장에 대한 서술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값과 다음 값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술해 놓은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자, 우리는 요 식으로 또 출발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위의 식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면은, 자, 좌변이 xt의 성장률을 써주고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ftx가 자, 이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혹은 성장량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라는 걸 여기 우변에 있던 ftx가 결정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장량에 대해서, ftx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속 성장에 대해서 봤지만, 이게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ftx가 x에 관한 함수여야만 이제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을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이제 ftx가 ft에 관한 함수 혹은 fx에 관한 함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본다 하면은, 자, 식을 이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게 되겠죠. 원래 ftx를 ft 혹은 fx로만 써준다면, 자, 현재 값에서 다음 값으로 넘어가는 그 성장 과정이, 자,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련된 값으로만 표현된다라는 거고, 아래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값에서 다음 값으로 넘어갈 때 성장량이 자기 자신, 이 현재 값에 관련된 성장 레시피가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미리 결정된 값이 있을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이런 값을 넣어줘서 성장시켜줘야지 라고 미리 외부에서 결정해 놓은 값이 매 시간의 성장에서마다 들어가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값은 지금 내가 얻어놓은 이 값이 비로소 성장에 관한 레시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요 관점을 좀 본 건데, 연속 성장과 되먹임에 대해서 본 건데, 미분 방정식을 좀 풀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연속 성장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좀 봤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있는 ftx가 결국 성장량에 관한 레시피인데, 그게 t에 관한 함수로만 써져 있으면 얘가 외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성장시켜 나가야 될지를 미리 정해놓은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fx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얻어놓은 값을 가지고 유연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함수가 성장량으로 결정되는 팩터로 적용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본적인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에 대해서 본 거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처음에 의문이 뭐였죠? 처음에 의문은 왜 EX를 가지고 많은 경우에 해가 설명될까? 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이유를 되먹임을 통한 성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되먹임을 통한 성장과 자연상수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이 바로 이제 자연상수 2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이 자연상수 2의 의미라는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까지 얻어놓은 값이 다시 입력으로 쓰이는 경우를 연속 성장 2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케이스가 많았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복리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자연상수 2를 설명드렸었는데, 뭐냐면 이제 지금 원금이 있고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생기도록 성장이 되는데, 이 성장된 값이 다시 입력으로 쓰여가지고 새로운 원금 플러스 이자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력을 얻어놓은 값이 다시 입력으로 쓰이게 돼서 또 다른 출력을 내주는 그런 관점이 이제 복리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복리의 개념이 적용된 게 이제 자연상수 2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가 예를 들어 50%씩 붙는다고 하면, 복리 개념에서는 여기 이렇게 1.5이 되고, 그 1.5원에 그대로 다시 이 출력 값이 입력을 이용돼서 그대로 2.5원, 2.25원이 되는 경우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성장량이 바로 자연상수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뭔가 이 되먹임이라는 게 출력값이 다음번 출력값을 결정해내는데 이용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상수 2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우변이 fx로 관련된 미분 방정식을 써서 보면은, 자, dx/dt가 x인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연상수 2에 관한 식이 나오는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을 모두 x에 대해서 묶어주고 우변을 모두 t에 관해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x로 나눠주고 x분의 1 dx는 dt를 이제 양변 다 곱해줘서 dt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분을 다 취해주면은, 자, x분의 1 dx의 적분, 그 다음에 dt의 적분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적분해주면 ln x, 얘는 적분해주면 t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 과정에서 여기 x는 exponential t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exponential t에 exponential c가 곱해진 거니까 얘가 새로운 적분 상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xt라는 게 뭔가 2에 관한, 이 자연상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왜 해가 2의 x 가지고 표현이 많이 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세 번째 관점으로 봤을 때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되먹임을 통한 성장에 관한 숫자는 바로 자연상수 2로 표현될 수 있고,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먹임에 관한 여기 성장량이 적혀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상수 2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미분 방정식의 의미 중 하나인 되먹임을 통한 연속 성장에 대해서 좀 봤다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개념이 좀 적용되어 있는 게 우리 제차 미분 방정식에 관한 의미입니다. 제차 미분 방정식은 앞에 보셨던 여기 성장량이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 하고,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t에 관한 텀이 이렇게 우변에 남아있는 거, 이런 경우를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의미를 잠깐 보면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제차 미분 방정식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성장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t에 관한 함수로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현재 값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t에 관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외부 입력이 더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 값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성장량이 계속 변해가는 게 이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차 비제차의 단어 수준에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제차라는 거는 혹은 동차라고도 많이 쓰는데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을 번역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mogeneous가 homo는 같다는 뜻이고 genus라는 뜻이 이제 형태 혹은 종류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라는 의미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제차 혹은 동차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표현이 약간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될 때 전부 다 의미가 번역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딕셔너리.com에 보면은 having a common property throughout이라고 homogeneous라는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동일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외부 입력이 없이 스스로만의 성장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제차 혹은 동차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은 나중에 페이즈 플레인이라든지 이제 2차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꼭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연상수 2와 제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개 미분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